자산 보유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장 주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일종의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비중.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하면은 PIG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P는 뭐냐면 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라는 것이 이제 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과거 미국, 일본, 한국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로벌 가계들의 자산 보유 현황별 이제 자산 보유 내역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산 보유의 예를 들어 상위 5%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위 5%에 속한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자산의 보유 순서를 쭉 그 상위부터 이렇게 횡축으로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일단 자산 보유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퍼블릭 에퀴티 해가지고 소위 말해 상장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프라이빗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일종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비즈니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비중. 부동산을 많이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낮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건물주를 가지고 많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부동산의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자기 기업 가치 자체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부자들은 보면은 이제 퍼블릭 에퀴티가 제일 많고 프라이빗 에퀴티 내내 프라이빗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후에 이제 채권, 현금, 뭐 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중간 정도로 와 보면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기 역시 부동산 하우징입니다. 주택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의 탑 랭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 그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절대 테이킹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테이킹했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까지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될 텐데 저도 충분 조건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필요 조건들은 보면은 그래도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라든지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왕창 보유를 하는 것이죠.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다른 사람들 급내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철저하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타이탄 원칙 하나는 꼭 있습니다. no risk, no return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도 여러 명이 했더만 실패한 사람들도 꽤 많은데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인데요. 운이 좋아서 리스크를 테이킹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로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서 버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자본, 주식이라든지 자기 비즈니스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가지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이고 그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도 한 300년 동안에 자본주의 역사상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거기서도 자본을 갖는 것이 부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토마 피케티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 자본이 안전하고 우량한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본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곳에는 갖다 놨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체제가 바뀌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자본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량한 곳에, 그런 곳이 없을 곳에 여러분들이 자본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가장 우량한 곳으로 이제 옮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이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이 아닌 패턴에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컨트롤에리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의 어떤 원칙들, 그 반대로 가면은 놀라서 팔고 다른 사람이 사니까 따라서 사고 하는 이런 부분의 패턴을 따라가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잘 관리를 한 사람들, 예, 이제 좀 부자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주변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요. 그 투자에서나 돈을 축적하는 데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리스크를 테이킹 했을 때만이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테이킹을 안 하면 그 가능성은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반인들이 부자가 된다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그거는 뭐 부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월급쟁이로서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그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쟁이로서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걸 최근에 고민하다가 아마 유튜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PIG, 피그, 이제 돼지인데요. 여러분들 돼지 꿈꾸면은 복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하면은 좀 피그, PIG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P는 뭐냐면 펜션, 연금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클이에요. 비클이고 팟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안에 어떤 자산을 실을까 하는 그 어떤 비클, 탈 것,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팟, 항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팟이나 비클은 세제 혜택이 너무 좋아요. 여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 다음에 뭐 분리과세, 제율과세, 과세이연 뭐 이런 것 등등등 해가지고요. 거의 한 6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비클을 활용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한다 하면은 그 비클은 일단 연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로 잡아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이 운용되니까 뭐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은 돈만 넣고 끝나니까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컴 자산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30대들이 월 배당 펀드 이런 것들을 막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30대 때 저런 걸 할까 가만 생각을 하다가 그게 꽤 합리적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고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고 배당 놓으면 또 그걸 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또 배당 놓으면 사고 하면서 이렇게 축적을 하면은 한 20, 30년 지나면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배당 금액이 꽤 많아질 겁니다. 지금 기준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기준에서는요. 배당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컴이 있는 자산, 예를 들어 금이라는 것은 인컴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인컴이 없습니다. 배당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니까 인컴 자산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인컴 자산이란 본질은 내가 그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나한테 인컴이 들어오고 가격이 떨어져도 인컴이 들어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은 여하튼 인컴이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그런 자산을 갖는 것이 자산 운용하기에 제일 편리합니다. 용이하고요. 그러면은 채권과 예금이라는 것도 인컴 자산인데 채권이나 예금의 인컴 자산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인컴이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배당금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픽스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더라도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 자산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배당을 주라든지 뭐 리트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자본 관련된 인컴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가지면서 인컴 나오면은 또 투자하시고 뭐 월배당 같은 경우는 매월 인컴 나올 테니까요. 한 몇 개월 쌓이면 또 그거 사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컴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계속 그걸 복리로 투자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인컴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과 거기서 나오는 인컴만 더하더라도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컴 자산을 가지시더라도 예를 들어 리츠를 가진다, 배당주를 가진다 하더라도요. 글로벌로 초우량한 그런 인컴 자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환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좀 더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환이죠. 외환을 좀 가지게 하는 것. 그렇게 좀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IG 하면은 펜션이란 탓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컴 자산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냥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재테크에서 어떻게 될까? 이 뭐가 수익률이 좋다더라 이런 걸 고민하실 게 아니라 글로벌 인컴 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것만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배당 놓으면은 또 거기 투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복리 효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제 인컴을 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PIG 하면은 세상에 뭐 이렇게 단순한 게 펜션이란 거 안에 글로벌 인컴이라는 것을 태워가면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산 관리는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은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면에서 보면은 저는 PIG가 제일 지금까지 제가 고민한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팔만대장경도 있고 이제 나무아미타불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돌을 깨치는 데 있어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은 극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투자에 있어서도요. 팔만대장경과 같은 아주 정치한 영역도 있지만은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영역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영역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익률을 크게 손해 안 봅니다. 똑같이 팔만대장경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극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PIG 부분만 잘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저축액만 증가시키면 돼요. 저축액을 증가시키려면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이 가상화폐입니다. 고모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 가상화폐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비상계엄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다시 이제 또 급반등을 했는데 이걸 보고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끔씩 위험한 쇼크가 왔을 때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쇼크가 오고 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된 것들의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 급락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해석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뭔가 사람들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금, 현금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코인은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대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려고 한다면은 저번에 아직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곳에서 이 코인으로 거래도 돼야 되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까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인 중에서도 뭐 제일 블루칩에 해당되는 코인은 뭐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요. 중국도 이제 코인을 좀 육성을 시키면서 또 미국의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거의 블루칩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계속 생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유튜브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화폐 쪽이고 이런 쪽을 전공을 했는데요. 화폐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전공한 사람일수록 코인에 대한 반발이 심해요. 이게 왜 화폐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상자산 내지는 암호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인 중에 제일 블루칩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도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고모님의 저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좋은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기 좋은 곳은 뭐 저는 리츠가 한번 가격이 급락한 바람에 저도 참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는데요.
가격이 급락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유상증자 물량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리츠 시장에 대해서도 좀 속상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5주 정도? 하여튼 내년 들어가서 이제 리츠를 지금 난립니다. 리츠는요.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시장이 얇거든요. 주식시장이 와처럼 아주 깊고 넓으면 괜찮은데 시장이 좁고 얕아요. 그래서 조금만 물량이 너무 막 흔들려버리고 이게 리츠 시장입니다. 배당 받는 거는 문제 없어도 시장의 가격은 막 떨어지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리츠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도 리츠를 모아둔 ETF가 있습니다. 그런 ETF가 월 배당도 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MSCI에 들어가 있는 또 리츠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부동산 종합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리츠의 종합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 ETF를 통해서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채권은 그냥 국내 채권 펀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컴에 해당되는 것이 리츠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예금 있는데요. 채권이나 예금은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뭐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리츠는 뭐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고 가격이 꽤 떨어졌어요. 가격이 거의 16, 17%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리츠 가격은 꽤 떨어진 편입니다. 물량만으로 거의 떨어져 버렸는데요. 내년 초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내년 정도에서 이제 미국의 고배당주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한 100개 정도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꽤 이제 우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배당 넣으면 또 투자하고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에는 배당 귀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당이 좋은 것들을 모아둔 것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지니까요. 그때 그런 걸 좀 사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배당 넣으면 재투자하는 것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 연금이란 자산에 이렇게 심플하게 인컴 자산을 글로벌 인컴 자산을 좀 넣는 것 그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출범과 함께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과 그 해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인데요. 두 가지 다 사실은 노이즈의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뭐가 실행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될 것을 가정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요.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어떤 행동이나 액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막상 깨놓고 보니까 이러지 않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 노이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이즈가 국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양한 정보들의 노이즈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카드라 통신도 많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국내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노이즈에 이기적이 따라가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곳은 어느 기업들인가. 그런 것들 보다가 노이즈나 이런 카드라 통신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 펀더멘털에 집중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노이즈나 이런 불확실성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노이즈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매크로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직접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나오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민첩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방향을 정하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uncertainty와 노이즈가 많은 때이니까요. 중심을 좀 바로 잡고 시장을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